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사실상 후보 교체를 단행하기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당사 초유의 일로 기록될 전망인데 김문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후보 교체 찬반을 묻는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후보 재선출에 대한 결정권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참석 의원 60여 명 가운데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은 4명뿐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님들 대부분이 단일화를 촉구하였고 지도부에서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셨습니다. 곧바로 당은 밤새 후보 재선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선거 절차를 정하고 재선출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완성하는 겁니다. 앞서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결정이 나오면 바로 당에 들어오겠다고 밝힌 만큼 등록 서류 검토 같은 입당 절차와 함께 김문수 후보의 후보직 자격을 취소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자가 등록하는 그 절차까지. 남은 건 민주적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는 건데 우선 오늘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가 이뤄집니다. 과반 찬성이 나오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당 지도부는 앞선 당원 조사에서 11일 전 단일화하라는 의견이 87%였던 만큼 후보 재선출 명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후보 교체 작업에 돌입한 건 직전에 벌어진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할지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 교체를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을 수 없다며 김문수 후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불리해진 김 후보 측은 즉각 단일화 협상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이어 양측 실무자들이 각각 30여 분씩 두 차례에 걸쳐 밤늦게 진행한 실무 협상. 별다른 소득 없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번엔 후보 등록일 전 단일화라는 시점엔 이견이 없었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을 설문조사에서 제외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김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 배제와 함께 별도의 당원 투표도 없는 100% 국민 여론조사를 주장했습니다. 단일화 관련 모든 사항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한 후보 측 입장도 부각했습니다. 우리는 정당 지지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의 실속을 차릴 궁리만 하면서 협상을 깨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후보 측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대5 비율로 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 기존 당 경선 룰 유지가 옳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전 당원이 하는 부분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YTN이 지난 4일과 5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념 성향 진보 응답자로부터 단일 후보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 또 보수 응답자로 한정해 살펴봤을 때 김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과 당원 투표 여부를 사이에 둔 팽팽한 대치가 결국 조금이라도 서로 더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다툼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일 오후 6시인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을 고려하면 협상을 통한 단일화 골든타임은 끝난 상황. 초유의 생중계 회동 등 양측 접촉은 결국 아무 성과 없는 파국으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 간의 공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먼저 김 후보가 지도부를 향해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며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일화 논의를 위한 국민의힘의 닷새째 의원총회. 대선 후보 선출 뒤 처음으로 김문수 후보 참석이 예고되며 대다수 의원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김 후보와 갈등을 빚어온 권영세, 권성동 등 당 지도부는 국회 본청 현관까지 마중을 나가고 축하 꽃다발을 건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됐습니다. 이재명 같은 구설수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그야말로 청년 결백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후보님께 진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김 후보도 모두 발언 초반엔 여러분을 사랑한다며 당 대접에 호응하는 듯 했지만 이내 가시돋친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당하게 선출된 대선 후보인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난한 겁니다.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만드는 작업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선거에서 한 번도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려는 작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런 단일화에 제가 응할 수 있겠습니까?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특히 과거 여론조사에서 자신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겨봤다며 자신의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하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김 후보는 의원들의 만류에도 의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당 지도부로선 예상치 못한 김문수 후보의 공격성 발언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입장 발표였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역시 김 후보 면전에서 날을 세웠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후보 선출 엿새 만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견례에 나서자 당 지도부는 극한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만남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시한인 11일을 이틀 앞둔 만큼 단일화에 전격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김 후보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자 의원총회장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당 지도부의 로드맵은 반민주적이고 단일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에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나왔고 지도부도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단상에 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며 김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내용은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를 촉구하며 사흘째 단식 중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후보 스스로 5월 10일 전에 단일화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의원들과 당원들의 압도적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에서 단일화를 후보께 요청했던 이유는 후보님께서 이미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일화 약속을 20몇 차례 하셨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의원총회 공개 설전과 함께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간 치열한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는 당이 경선 직후부터 단일화를 압박하며 선대위 구성도 지방 일정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상견례 당일 김 후보의 선대위 구성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가 경선 불과 3시간 뒤부터 당 대선 후보를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로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전당대회 당일 밤부터 줄곧 단일화를 요구했고 선대위 구성도 후순위로 두려 했다는 걸 증거로 들었습니다. 선 단일화 후 선대위 이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대선 후보자의 당무 우선권으로 사무총장만이라도 바꾸려 했지만 그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김 후보의 지적입니다.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를 보좌하지 않는 걸 넘어 한덕수 후보 일정을 짜준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방을 가도 국회의원들한테 거기 가지 마라. 일정도 한덕수 후보 일정도 다 짜줍니다. 저는 안 짜주는데. 이에 당 지도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상견례 자리에서 김 후보 측이 먼저 선대위 구성을 언급했고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선대위는 단일화를 좀 하시고 구성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또 김 후보의 사무총장 교체 요구도 수용했지만 정작 새 총장으로 지명된 장동혁 의원이 거부하는 바람에 총장직이 유임된 거란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당이 한덕수 후보 일정을 짜준다는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후보 측과 지도부는 물론 당 사무처가 어떤 교류하는 게 없습니다. 그 사진 촬영 그것만 스튜디오를 우리가 예약을 해줬고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은 공개 설전을 넘어 진실 공방으로까지 비화했습니다.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보수 진영 내부 감정의 골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사법 신뢰 문제뿐만 아니라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26명이 모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표회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임시회의 7일 전까지 구성원 4인 이상이 동의한 안건이 상정되고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회의 현장에서도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대표회의 내부에선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선고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등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전까지 법관 대표들이 자체적으로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거로 보이는데 이미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뉜 만큼 회의에서도 격론이 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 소집을 두고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시회의는 개최하게 됐지만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을 밝힌 판사가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의견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법체계가 정치에 오염되면 뭘 믿고 살겠느냐며 자신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사법 개혁론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당 차원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법부 개혁론에 구체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현장 일정 중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며 보루가 무너지면 고쳐야 한다고 답한 겁니다.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청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사법체계가 정치와 사익, 돈에 오염되면 도대체 뭘 믿고 살겠느냐고 날을 세우며 자신의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판결을 애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대법원 파기환송 논란에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소집된 것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도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의 조희대, 제2의 쥐기현과 같은 정치 판사들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도 거듭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탄핵 추진은 일단 보류하고 사법부 내부 공론화 과정부터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험지로 꼽히는 경북을 다시 찾은 이 후보는 중요한 건 색깔이 아니라 유능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선 홍보물도 공개했는데 당의 고유색인 청색과 보수의 적색을 함께 사용해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간의 보수 단일화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단일화 갈등이 첨예해진 이후 개혁신당 당원과 이준석 후보의 유튜브 구독자 수 모두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갈등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자신이 보수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역사를 바꾸는 대하 드라마를 찍는 동안 국민의힘은 김치로 뺨을 때리는 이른바 막장 드라마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잡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지표에서도 단일화 갈등이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에게 호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간 7만 명을 넘지 못했던 개혁신당 당원 수는 최근 하루 평균 500명가량 증가해 8만 4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후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역시 한 달 전엔 4만 명대에 그쳤지만 현재는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단일화 갈등이 절정에 이른 최근 사흘 사이에만 구독자가 2만 명 넘게 늘었다는 게 개혁신당 측 설명입니다. 가장 먼저 후보를 확정한 뒤 꾸준히 선거운동을 이어온 데다 국민의힘 내용까지 겹치며 상승 곡선이 그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원들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준석 후보를 찍겠다고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역시 보수 진영이 권력 투쟁으로 대선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는 계엄 정권의 국무총리와 장관을 지냈으니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50보 100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용을 겪으면서 표심을 정하지 못했던 중도층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개혁신당으로 옮겨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로 공식 등록합니다. 김윤덕 선대위 총무본부장은 지방 일정으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이 후보를 대신해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오늘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협상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점을 미국 측에 호소하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각국 정부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최근 영국과 처음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The actual deal is a very conclusive one. We think just about everything's been approved. So good for both countries.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 역시 일본 등과 함께 동맹 배려 차원에서 일찌감치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 그리고 경제부총리까지 공석인 상황에서 협상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 우리 정부는 이 같은 국내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미국 측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최근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국내 대선 전국 등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세 협의를 해 나가자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에서도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외교안보 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에 보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8일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언급을 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거기에 뭐라고? 거기에 까딱까딱거리던데요. 여러 경로로 대선 상황을 감안한 일종의 예외를 요청하고 있는 건데 미국은 특별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거를 앞둔 한국 정부가 협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That these governments actually want to have the framework of a trade deal done before they go into elections.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도 선거 등의 특별한 상황으로 관세 부과를 유예하거나 협상 시간을 늦춰준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이에 따라 2달도 남지 않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우리에게만 예외로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첫 관세 협상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45% 관세를 80%로 인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의 양보 없이 관세를 먼저 낮추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를 80%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관세는 80%가 적절할 것 같다며 협상에 나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관세 인하 가능성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건 처음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쏟아지자 백악관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일은 없을 거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국도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president still remains with his position that he is not going to unilaterally bring down tariffs on China. As for the 80% number, that was a number the president threw out there, and we'll see what happens this weekend. 또 영국과의 합의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나라에 부과한 10% 기본 관세는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간 10만 대의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10%로 낮춘 것이 다른 협상에도 적용될지 묻자 모든 합의는 맞춤형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케빈 햇싯 국가경제위원장은 현재 24개의 협상 가운데 인도와 함께 한국도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언급했습니다. Do you anticipate it'll be some of the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like you and others have been kind of outlining, India, South Korea? That would be my expectation for the next one, yeah. But yeah, there are so many deals that are close, and some are easier than others. 또 아시아에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모든 협상은 맞춤형으로 나라마다 관심사에 따라 내용이 다를 것이라며 백악관 대변인과 같은 대답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SKT 해킹 사태로 가입자들이 중도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달라며 집단 분쟁 조정까지 나섰습니다. SKT는 거듭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정부는 다음 달 말 민관 합동 조사 결과까지 보고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 가입자 59명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중도 해지 위약금 면제와 정보 유출 피해 배상 각 30만 원,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이 요구 사항입니다. SKT는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한 달에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고 가입자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거듭 난색입니다. 정부도 SKT의 사운이 걸릴 정도로 큰 문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4곳에 법률 검토도 의뢰했지만 결론이 모호한 만큼 민관 합동조사 결과까지 지켜볼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그냥 요약한 것만 봤을 때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민간 합동조사단의 그 결과를 같이 보고야 판단할 수 있겠다. 동시에 정부는 외부에 SKT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도 자문했습니다. 또 현재 SKT에 내려진 신규 가입 중단 행정지도는 유심 수급 현황을 토대로 한두 달쯤엔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T 유심이 해킹됐다거나 유심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사기 문자가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KT를 사칭해 가짜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전화를 유도하거나
직접 보이스피싱을 통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며 출처불명 문자에 있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300억 원 규모의 가맹점 상생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시행 중인 긴급 지원책 규모를 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한다면서 이는 가맹점과 상생하겠다는 백 대표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달 전국에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그간 분양 시점을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이 대선 전 시장에 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두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견본주택이 문을 연 첫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인파로 북적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오는 19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 일정에 돌입하는데 2,451가구 가운데 483가구를 일반 분양합니다. 청약통장을 30년 동안 안 썼는데 이번에 한번 넣어볼까 해서 왔습니다. 그래 뭐 당첨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지 뭐. 이 지역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부터 여기를 관심 있게 봤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실거주를 할지 뭐 투자용으로 볼지는 고민 중이고. 이 단지를 비롯해 이달에만 전국에서 아파트 2만 3천여 가구가 분양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누적 분양 실적과 비슷한 3개월치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셈입니다. 이렇게 분양 물량이 쏟아진 건 다음 달 3일로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또 대선 기간은 선거에 관심이 집중돼 분양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그간 공급 시기를 저울질했던 건설사들이 앞다퉈 시장에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 이런 이슈들의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들이 좀 밀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6월 대선을 앞두고 5월 중에 이제 분양 물량들을 쏟아내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분양 물량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의 전체의 75%에 달하는 17,000여 가구가 집중됐습니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청약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수도권으로의 분양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도 상승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잔뜩 움츠러들었던 분양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첫 미국인 교황 탄생에 미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교황이 야구 팬으로 알려지자 고향인 시카고의 야구팀들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I'll begin with a word in English and the rest is in Italian. 처음 집전한 미사를 영어로 시작한 레오 14세 교황. 시스티나 성당을 울린 미국식 영어에 미국인 신자들은 감격했습니다. Our reputation is, hit and miss with a lot of the world, and maybe this will bring people to like America more. 케네디에 이어 두 번째 가톨릭 신자 대통령인 바이든도 첫 미국인 교황에게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I think he's going to keep moving the church in a direction, being more ecumenical and reaching out. And I think that's all good. 백악관은 과거 교황 SNS 계정에 트럼프 비판 기사가 공유된 데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교황 선출을 자랑스러워한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교황의 둘째 형은 빗발치는 언론 인터뷰 요청에 정작 동생 전화를 놓쳤습니다. Oh, he's called for 2 hours already. Why didn't you answer your phone? Well, first you need to know you're on the air right now. 어린 시절 들었던 예언도 소개했습니다. But ladies across the street said to him, "You will be the first American pope." She knew that. She sensed that at 6 years old. 교황을 배출한 시카고는 특별히 더 들썩였습니다. 교황이 야구 팬으로 알려지자 시카고 컵스가 전광판으로 자축했지만 교황이 응원하는 팀은 시카고 화이트삭스로 확인되면서 두 팀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화이트삭스는 유니폼을 바티칸에 보내고 경기에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는 예정대로라면 2027년에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역대 교황 4번째 방한인데
과거 우리나라와의 인연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년 전인 2010년 우리나라를 찾은 레오 14세의 교황의 모습입니다. 당시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한국 진출 25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 수도회 총장 자격으로 참석한 겁니다.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한국 지부는 과거 레오 14세 교황이 4차례 우리나라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준비한 승용차를 마다하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고 직접 짐을 들고 가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수도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시니까 좀 거리를 두거나 이렇게 쭈삣쭈삣하기도 하는데 먼저 다가와 주시고 친근한 옆집 아저씨, 삼촌 그런 느낌? 그런 분이셨어요. 레오 14세 교황은 2년 뒤 세계 청년대회 참석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입니다. 전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7년 차기대회 개최지로 서울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회는 가톨릭 청년들의 최대 축제로 꼽힙니다. 2027년 서울대회엔 적게는 40~50만 명, 많게는 70~8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교황이 바뀌더라도 새 교황이 행사장을 찾아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만나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이후 13년만 역대 교황을 포함하면 4번째 방한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는 세계가 심각한 갈등 속에서 평화를 갈망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고귀함이 더욱 절실해진 이때 새 교황께서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를 더욱 강력히 선포하리라 믿는다고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이어지고 분열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 교황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을 선출한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에서 표심이 신속하게 모이면서 교황 선출이 조기 확정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콘클라베에 참석한 유흥식 추기경 겸 교황청 장관은 현지 시각 9일 바티칸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2번째와 3번째 투표를 거치면서 의견이 좁혀졌고 4번째 투표에서 확실히 프레보스트 추기경으로 쏠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교황을 축하하기 위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는 15만 명 넘는 인파가 운집했다고 이탈리아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가 현지 시각 9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로마 경찰청 보고서를 인용해 오후 6시 8분쯤 새 교황 선출을 알리는 흰 연기가 피어오르자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15만 명 넘게 광장으로 몰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700여 명이 출마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은 연단에 서서 저마다의 선거 공약을 풀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었으며 청중들은 우리 고당의 발전을 위해 누구를 뽑아야 하며 참다운 일꾼은 누구인가를 가려내는 듯 조용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황실 나오세요. 예, 여기 상황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불법 운동으로 수용되니까 지금 즉시 상황 체크 바랍니다. 이상. 예, 알겠습니다. 상황실 출동하겠습니다. 아니, 왜 찍는지 말하라고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데 찍어요? 왜 찍으면 선거도 방해하는 거야? 그거 불법 선거야, 그거. 좋아. 좋아.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말씀드릴 것처럼 선거 뉴스를 봐도 뭐 탁 와닿는 것도 없고 정치인들한테 실망을 많이 해가고요.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부채질했습니다. 일한다고 말만 하지 해놓은 게 없으니까 유권자들도 별 신경 안 쓰는 거 아닌가? 현명하신 유권자 여러분, 투표하지 않고 집권하면 신성한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릴 것처럼
러시아가 2차 대전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에 중국 등 우방 정상들을 초청하며 세를 과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북한군 대표단을 만나 악수하고 포옹하며 특별 대우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의 러시아 대사관을 찾아 전승절을 축하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2차 대전 승리 80주년을 맞아 러시아군 만여 명이 모스크바의 심장 붉은 광장을 행진합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지나가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되는 드론들도 처음으로 열병식에 선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나치 독일에 빗대온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나치즘을 막아서는 장벽이라며 이런 이념을 지지하는 세력의 잔혹 행위에 맞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Вся страна, общество, народ поддерживают участник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Мы гордимся их смелостью и решительностью. 러시아는 중국과 브라질 등 우방 정상들을 초청하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았음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나란히 앉아 대화하며 남다른 밀착을 자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북한군 대표단과는 별도로 악수와 포옹을 나누며 환대했습니다. 대통령님 높은 평가에 사의를 표합니다. 러시아 열병식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대사관을 이례적으로 찾아 양국의 동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몸은 비록 모스크바와 수말리 떨어진 평양에 있어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승리의 열병식장인 붉은 광장에 있는 푸틴 대통령 동지와 전체 러시아 인민, 러시아 군대와 함께 있다고 하시면서 러시아가 전승절을 계기로 중국, 북한과 연대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좌관을 통해 푸틴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압박도 무시한 채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봅니다. 옛 소련 해체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잇따라 나토에 가입했고 러시아의 전략적 완충지대가 축소됐습니다. 우크라이나까지 가입하면 2,000km 가까운 러시아 서부 국경이 나토와 맞닿게 됩니다. 바로 코앞에 미국 무기가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Наше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совпадает с нашей позицией о том, что Украина не должна быть членом НАТО и не должна иметь перспективы интеграции с Североатлантическим альянсом. Это представляло бы собой угрозу. 한 회원국이 침략당하면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나토의 집단 방위 원칙은 러시아의 불안을 키웁니다. They will be met with the full force of this fierce alliance. Our reaction will be devastating. This has to be very clear to Vladimir Vladimirovich Putin and anyone else who wants to attack us. 우크라이나 영토는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지정학적 요충지가 많아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흑해 함대 근거지인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Putin is taking a maximalist position and demanding the annexation and incorporation into the Russian Federation of territory that his army has never even occupied. 푸틴 러시아 대통령 입장에선 전쟁이 어정쩡하게 끝나면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러시아 강경파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하면 패배로 간주하기 때문에 푸틴이 섣불리 타협하기 쉽지 않습니다. What we see on the contrary is that Russia is continuing to build its armed forces. It has turned to a war economy and it has never let go of the goal of actually occupying Ukraine and ending its sovereignty. 푸틴은 점령지 반환 거부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허, 평화 유지군 파견 금지는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등 완전한 승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4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간 11일 오만에서 이란 핵 문제에 대한 4차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는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민간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길 원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이란 내에 절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지도에서 멕시코만의 명칭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국만으로 바꾼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송사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높게 날고 있는 프로야구 한화가 26년 만에 10연승을 달성했습니다. 경기 막판 집중력을 발휘해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팬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9회 투아웃 4대4 동점 상황에서 문현빈의 방망이가 매섭게 돌아갑니다.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역전 솔로 홈런. 한화의 짜릿한 역전승을 이끈 결승 홈런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화는 노시환과 최은성, 이상혁이 연속 장타를 터뜨리며 2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마무리 김서현이 이주영에게 홈런을 허용했지만 2점 차로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한화는 연승 기록을 한 경기 더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10경기째 이어진 승리 행진. 한화가 10연승을 거둔 건 우승을 차지했던 지난 1999년 이후 무려 26년 만입니다.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 선발 엄상백이 솔로 홈런을 4개나 허용하며 4회를 채 마무리하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지만 한화는 경기 막판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타자 플로리얼은 홈런포로, 발이 빠른 황영묵은 사력을 다한 주루 플레이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득점 기회에는 욕심을 내지 않는 팀 배팅으로 점수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김종수와 박상원, 한승혁 등 철벽 불펜은 차례로 키움 타선을 잠재우며 선발 투수 조기 교체에 공백을 메웠습니다.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역전을 일구면서 최근의 연승 행진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정말 질 것 같지 않고요. 점수를 주더라도 타자들이 뽑을 것 같고 뒤에서 이제 점수 역전을 시키면 투수들이 꼭 막아줄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이길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21세기 들어 첫 2자릿수 연승을 달성한 한화는 다음 경기 선발 투수로 에이스 폰세를 예고하며 11연승에 도전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배우 최시라가 전통 연희극을 통해 무용수로 데뷔합니다. 전설의 안무가 요한 인건은 서울시 발레단 무용수들과 자신만의 안무 세계를 무대에 펼칩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바다로 뛰어들기 직전의 심청이 효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극심한 내적 갈등에 빠집니다. 익숙한 고전 설화를 토대로 하지만 심청의 내면 세계에 집중한 연희극 단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100% 만족할 만한 일인가 심청에게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심청은 다른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심청과 내면의 심청, 그 심청을 둘로 분리하는 것부터. LED 패널로 공연장 전체를 감각적으로 꾸민 이번 작품은 배우 최시라의 무용수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무용수로 데뷔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배우가 되기 전에 이제 무용수가 되고 싶었던 게 꿈이었고, 그래서 배우가 됨으로 인해서 최승이라는 작품도 할 수 있었고. 분우와 들라당스에서 최우수 안무가로 인정받은 요한인거가 서울시 발레단과 호흡을 맞춥니다. 음악과 서사를 활용해 움직임을 확장하는 인거만의 안무 세계를 선명하게 집약해놨습니다. What interests me are human beings, human relationships, our strengths, our weaknesses, our ugliness, our beauty, all the contradictions that we are about. So this inspires me. 영국 국립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은이 15년 만에 전막으로 서는 국내 무대인데
객원 수석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인간들의 감정을 정말 솔직담백하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컨템포러리 발레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공연장에 와서 작품을 보시면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남아공 출신의 전방위 예술가인 윌리엄 켄트리지도 세 번째 한국 방문 중입니다. 최근 세 단장을 마친 GS 아트센터의 기획 시리즈로 라이브 음악의 드로잉, 무용까지 어우러진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오늘 운전 계획 있는 분들께선 타이어 상태를 꼭 잘 확인하고 운전대를 잡으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친 곳들도 있긴 하지만 도로가 여전히 미끄럽기 때문인데요. 이런 날씨의 영향으로 오늘은 평소보다 15만 대 정도가 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동량은 줄어들겠지만 주요 도시간 소요 시간은 평소 주말과 큰 차이가 없겠는데요. 아무래도 비의 영향 때문이겠죠. 최대 1시간 30분 이내의 여유 시간을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간밤에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엔 이렇게 안개까지 짙은데요. 도로가 젖어 있는 데다가 안개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들이 있습니다. 사고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관령 부근 지나신다면 보다 박어 운전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50번 고속도로 강릉 방향 지금은 정체 구간이 없는 상황이지만 차츰 용인 휴게소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오늘 최대 정체 시간대 고속도로 초입 구간인 강일부터 시작된 정체가 가평 지역이죠. 서종 부근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경기권을 벗어나기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힘겹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10시 무렵 목포 방향으로는 팔탄분기점과 포승분기점 사이로만 30km 가까운 정체가 이어지겠고요. 1번 고속도로 부산 쪽은 오산 일대 교통량 점차 증가합니다. 빗길에서는 감속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약하게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후까지,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는 오늘 밤까지, 강원 영서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강원도에는 5에서 20mm, 그 밖의 지방은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해안은 지금 바람도 강합니다. 서해안과 호남 해안, 또 영남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이용하는 분들은 미리 운항 여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2.5도, 부산은 15도고요. 오늘도 낮에 서늘합니다. 서울 15도, 춘천도 15도에 머물겠고 안동과 청주 17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강원도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고 다시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